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스스로를 꽤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사람을 존중하고 차별에 반대하고 누군가를 외모나 출신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실험 결과를 접하고 그 믿음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프로젝트 임플리시티라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주도한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의식적 편견을 측정하는 검사 IAT를 실시했는데요. 지금까지 무려 4천만 건 이상의 검사 결과가 쌓였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인종, 성별, 체형, 나이, 장애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다수 집단을 선호하는 무의식적 편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견을 보인 사람들 대부분은 나는 편견이 없다고 답했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은 편견이 없다고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완전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이 밝혀낸 인간 인지의 가장 불편한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심리학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2002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에밀리 프로니는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흥미로운 실험을 설계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먼저 인종차별, 성별 고정관념, 외모 편견 같은 다양한 편향에 대한 설명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 딱 하나만 물었습니다. 이런 편향들이 당신에게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평균적인 미국인에게는요? 결과는 3번의 독립실험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참가자들은 예외 없이 자신이 평균적인 미국인보다 편견이 훨씬 적다고 평가했어요. 같은 세미나에 참석한 동료들과 비교해도 공항에서 만난 낯선 여행자들과 비교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프로니는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편견 사각지대, 영어로는 Bias Blind Spot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자신을 좋게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편견은 아주 정확하게 포착해요. 저 사람은 여자라서 무시하는 것 같더라. 저 면접관은 출신 학교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아. 이런 판단은 꽤 잘합니다. 그런데 딱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이 레이더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고든 올포트는 1954년 저서 편견의 본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도 나는 편견이 없어요라고 말한다. 편견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인 존재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70년 전에 쓰인 말이지만 지금도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무위키에도 인용된 프로닌의 말이 있는데요. 자신이 이런 편향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역시 이미 훌륭한 편견 사각지대의 사례에 해당한다. 즉,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해당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 그 생각 자체가 편견 사각지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심리학은 크게 3가지 메커니즘을 지목합니다. 첫 번째, 자기 고양 편향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뭔가 잘못됐을 때 머릿속 어딘가에서 그래도 나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 라는 목소리가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는 자아상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편견을 인정하는 순간 뇌는 이것을 자기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요. 이때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방어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 편견의 증거는 자동으로 차단되거나 재해석됩니다. 나는 차별한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야처럼요. 두 번째, 내성 착각입니다. 프로닌과 쿠글러가 2007년에 정리한 개념인데요. 우리는 자신을 평가할 때와 타인을 평가할 때 완전히 다른 기준을 씁니다. 자신을 볼 때는 내면의 의도를 기준으로 삼아요.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 타인을 볼 때는 관찰 가능한 행동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했잖아. 문제는 의도는 본인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의도를 지나치게 신뢰해요.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보다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 이중잣대가 자기 편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입니다. 세 번째, 범주와의 자동성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 효율을 위해 정보를 매우 빠르게 범주화합니다. 고든 올포트의 분석처럼 우리는 단일한 사건을 즉각 유형화하고 기존 범주에 집어넣은 뒤 행동해요. 연구에 따르면 이 범주화 과정은 평균 0.1초 이내에 완료됩니다. 의식이 개입하기도 전에 이미 판단이 끝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는 순간 뇌는 이미 나이, 성별, 외모, 말투를 기반으로 자동 분류를 마칩니다. 우리가 저 사람 왠지 믿음직해 보이네. 또는 왠지 불편한데라고 느끼는 그 감각, 그게 바로 범주화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범주 안에는 우리가 평생 쌓아온 고정관념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편견대로 행동하면서도 스스로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론으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실제 삶에서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의학학술원은 2002 연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보험가입 여부나 경제적 수준 같은 요인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의사들은 환자의 인종에 따라 다른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 의사들이 의도적으로 차별한 걸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원인을 의사 개인의 악의가 아닌 무의식적 고정관념에서 찾았습니다. 배심원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하게 판단하겠다고 선서한 배심원들도 자신과 인구통계학적으로 유사한 피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를 해석하는 친화 편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채용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동일한 이력서에 이름만 바꾼 실험들에서 다수 집단의 이름을 가진 지원자가 소수 집단 이름을 가진 지원자보다 일관되게 더 높은 면접 콜백률을 받았습니다. 이력서를 검토한 채용 담당자들은 대부분 나는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답했죠. 편견은 의도가 없어도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 문제, 한국이라고 다를까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차별 1위는 얼굴 생김새 차별로 응답자의 71.3%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몸무게 차별이 54.5%로 그 뒤를 이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이 차별을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71%인데 그 차별을 자신이 행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 차별은 항상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전형적인 편견 사각지대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2016년 수도권 7개, 초등학교 세서 6학년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이들의 명시적 태도, 즉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생각과 암묵적 태도, 즉 무의식적 반응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편견은 어른이 되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이미 두 층위로 학습된다는 뜻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체 카톡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건 단순히 고집이 세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논리를 부정하는 것이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자기 고향 편향과 확증 편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잠깐 균형 잡힌 시각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주제에는 중요한 반론들이 있거든요. 먼저 IAT 자체에 대한 논란입니다. 암묵적 편견을 측정하는 이 검사는 같은 사람이 다른 날 받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 문제예요. 즉, IAT 점수가 실제 차별 행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는 아직 학계에서 논쟁 중입니다. 두 번째로, 무의식적 편견 교육의 역효과 가능성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당신도 모르게 편견이 있다는 메시지가 오히려 편견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체념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해요. 교육의 의도와 결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반론입니다. 차별을 개인의 무의식 문제로만 환원하면 제도와 구조가 만들어내는 불평등을 개인 심리 탓으로 돌리는 위험이 생깁니다. 채용시장의 불평등, 의료 격차, 교육 기회의 차이는 개개인의 편견 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구조적 변화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쿨디 연구팀이 2023년 51개 실험을 메타 분석한 결과는 희망적인 신호를 줍니다. 특정 고정관념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훈련이 암묵적 편견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개인의 노력이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나는 편견이 없다는 전제를 내려놓으세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프로닌의 연구가 보여주듯 나는 괜찮다는 확신 자체가 편견 사각지대의 증거일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도 편견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고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뇌의 자동 방어를 조금씩 낮춰줍니다. 둘째, 결과를 기록하고 의도와 비교해 보세요. 오늘 누군가를 평가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잠깐 적어보세요. 이 사람을 왜 믿음직하다고 느꼈지? 실제 행동 때문인가? 아니면 외모나 말투 때문인가? 이 기록 습관이 내성 착각을 교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의도와 실제 판단 기준을 비교하다 보면 자신도 몰랐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셋째, 불편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찾아보세요. 확증 편향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듭니다. 유튜브 알고리즘도 SNS 피드도 이걸 강화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신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그것도 그 사람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세요. 범주와의 자동성은 구체적인 개인의 이야기 앞에서 조금씩 흔들립니다. 저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특정 직업군을 무의식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걸 기록을 통해 처음 알게 됐거든요.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편견이 없다는 말은 편견의 부재가 아니라 편견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4천만 건의 데이터가 2002 연프로닌의 실험이 그리고 우리 일상의 수많은 순간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자책이 아닙니다. 이 메커니즘을 알고 질문을 바꾸는 것. 나는 괜찮은가에서 나는 어디서 놓치고 있는가로.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자신만의 편견, 사각지대 순간이 있으셨나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읽으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